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최초의 월드컵 개최국,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를 가진 나라.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우루과이는 놀라울 정도로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법률 체계가 매우 발달해 있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루과이의 특별하고도 흥미로운 사실 2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번. 소금 사용 금지. 우루과이 인구의 약 40%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9g에 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 몬테비더의 식당에서 식탁용 소금과 토마토 소스, 마요네즈 같은 짠 조미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국민들의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죠. 그래서 몬테비더에 가면 식당에서 비교적 싱거운 음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19번. 우루과이는 성소수자 인권 선도 국가, 작고 조용한 나라여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루과이는 성소수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강해 일부 사람들은 우루과이에는 이성애자가 아예 없고 모두가 양성애자나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우루과이는 1934년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했는데 이는 미국 2003년이나 영국 1967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입니다. 2003년에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고 2009년에는 동성 커플의 입양이 허용되었으며 2013년 초에는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루과이는 지속적으로 진보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이 합법화된 시기도 무려 1907년으로 상당히 앞서 있었죠. 18번.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는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수년간 극심한 가뭄과 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인구의 60%가 사용하는 파소 세베리노 저수지는 역사상 최저 수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짠맛이 날 정도이며 염화물, 나트륨 트리알로메탄 등 여러 성분의 농도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180만 명의 도시 거주자들이 식수는 물론 요리에도 생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7번. 우루과이의 에너지, 거의 전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 우루과이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선도 국가입니다.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우루과이 에너지 생산의 약 3분의 1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루과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무려 98%가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나옵니다. 이 놀라운 수치를 보면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루과이가 석유를 많이 소비하고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했던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석유가 국가 전체 수입의 27%를 차지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우루과이의 최대 수입 품목은 풍력 터빈이며 해안선을 따라 설치를 기다리는 풍력 터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16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인 분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루과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이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았으며 매우 소박한 삶을 살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무이카는 자신의 월급의 90%를 기부하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무이카가 살던 곳은 수도 외곽의 평범한 농가로 마당 뒤편 우물에서 퍼올린 물로 생활하며 잡초가 무성한 작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경호 인력은 단 2명의 경찰과 마누엘라라는 늙은 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이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호화로운 대통령궁 입주를 거절하고 수도 몬테비더 외곽에 있는 아내 소유의 농가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부인과 함께 직접 텃밭을 가꾸며 생활했고 이러한 단순하고 겸손한 삶의 방식은 그가 정치에 임하는 철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5번. 탱고는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다. 탱고 하면 대부분 아르헨티나를 떠올리지만 사실 이 매혹적인 춤은 우루과이에서 기원했습니다. 탱고는 리오데라 플라타 지역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더 노동자 계층 사이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아프리카 음악 전통 유럽 악기, 다양한 리듬이 어우러져 발전해온 춤입니다. 오늘날 탱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드라마틱하며 열정적인 춤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비타, 물랑루즈, 트루라이즈, 시카고, 그리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같은 여러 유명 영화에서도 탱고 장면을 찾아볼 수 있죠.
2009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탱고를 등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몬테비더에 있는 솔리스 극장에서는 동성 커플도 자유롭게 탱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루과이에서 탱고를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4번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은 나라. 우루과이 농업첨축산자연수산청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이 나라에는 양이 64만 9천 마리나 있었고 당시 인구는 350만 명이 차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 한 명당 양 2마리 가까이를 보유한 셈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양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무려 2,600만 마리의 양이 있었고 이는 국가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 한 사람당 8마리 이상의 양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죠. 우루과이는 양고기와 양모를 대량으로 수출했고 전문 양털깎이들도 세계 각지에서 기술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에 있는 건 양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기준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평균 소 보유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총 1,194만 6천 마리의 소가 있었고 이는 사람 한 명당 평균 3.45마리의 소를 보유한 셈입니다. 13번 원시 마을이 존재하는 우루과이. 카보 폴로니오라는 작은 마을은 우루과이 동부 해안 대서양 쪽으로 튀어나온 모래 반도 위에 위치한 원시적인 마을입니다. 이곳은 나라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마을로 전기, 수돗물, 하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력망에 연결된 곳은 등대뿐입니다. 카보 폴로니오의 몇백 채의 집들은 모두 전기와 수도, 하수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상점만이 자체 발전기를 갖추고 있거나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조명을 위한 전기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식수는 우물을 파거나 빗물을 받아 사용합니다. 카보 폴로니오 마을은 넓은 모래 언덕지대에 의해 우루과이 다른 지역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딴 마을은 주요 고속도로에서 약 7km 떨어져 있으며 직접 연결된 도로는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모래 위를 걸어가거나 소형 차량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이 고립된 마을의 매력은 아름다운 사구, 투명한 바닷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사자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식료품 점뿐이며 그것도 발전기가 작동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촛불 아래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2번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오락용 목적의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인구 350만 명의 이 나라에서는 이 특별한 물건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며 총 4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강한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대마초의 생산, 유통약, 판매를 모두 허용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소량의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수 있고 사용자를 위한 클럽을 조직해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정부의 감독과 관리 아래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은 이 클럽에서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약국에서 최대 40g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당국은 약 12만 8천 명의 국민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마약 밀매 조직을 근절하고자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에 끌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1번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수리남 다음으로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대서양을 따라 뻗어 있는 이 나라는 연중 내내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는 여름철인 12월에서 2월 사이며 나머지 시기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루과이의 인구는 3.4038명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삶의 질이 높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진보적인 국가로 수도 몬테비더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성소수자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10번 모든 초등학생에게 노트북을 나눠주는 나라.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모든 공립 초등학생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급한 나라입니다. 정부는 각 학교에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 총 1,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개당 가격은 약 17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루과이에서 한 대의 엑소 노트북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60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유지관리비, 수리비, 교사 연수 비용, 인터넷 연결 요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노트북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기가의 메모리, 무선 인터넷 기능, 최대 12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그리고 실내외 모두에서 읽기 적합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학생들은 이 노트북을 통해 대화하거나 학습 자료를 주고받고 파일을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9번. 우루과이에서 축구는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포츠. 축구는 우루과이에서 국민적인 오락이자 나라의 자부심이자 기쁨입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은 국제축구연맹 월드컵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미 국가 중 코파 아메리카를 가장 많이 우승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더에 있다면 에스타디오 센테나리오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 경기장은 1930년 사상 첫 번째 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이 열린 곳이며 그 대회에서 우루과이는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흥미로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8번.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인구수로 보면 인접한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적지만 1인당 소고기 소비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소비량은 아르헨티나가 더 많을 수 있으나 인구 대비로 보면 우루과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소고기를 즐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루과이 전체 국토의 59.6%가 양과 소를 방목하는 목축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목축업 문화는 가우초라고 불리는 남미의 카우보이를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루과이 사람들이 소고기를 즐겨 먹는 동시에 소고기는 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해외로도 대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7번. 치비토는 우루과이의 국민 음식. 치비토는 우루과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얇게 썬 스테이크에 모차렐라 치즈, 토마토, 마요네즈 소스, 올리브, 베이컨, 달걀, 양상추를 풍성하게 넣은 대형 샌드위치로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됩니다. 치비토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작은 염소를 뜻합니다. 이 요리는 1960년대 푼타데레스테의 한 식당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온 손님이 구운 염소고기를 주문했지만 식당에 염소고기가 없자 주인이 베이컨과 스테이크, 다양한 소스 등을 넣은 구운 샌드위치를 대신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샌드위치는 곧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식당에서는 더 많은 손님들에게 이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루과이의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루과이 사람들에게 치비토는 미국인에게 햄버거 같은 존재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조 치비토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맛의 변형 메뉴들도 많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6번. 마테차. 우루과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마테차는 남미 여러 나라에서 즐겨 마시는 전통 음료로 특히 우루과이에서는 국민 음료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속을 파낸 박 모양의 잔에 마테차를 담고 금속 빨대인 봄비아를 사용해 마십니다. 말린 예르바 잎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리며 카페인이 함유된 이 차는 다소 쓴맛이 있지만 우루과이 사람들은 이 맛을 오히려 즐깁니다. 전통적인 빨대는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니켈은 스테인리스 혹은 속을 파낸 나무 줄기로 만든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금속 빨대는 단순히 마시는 도구일 뿐 아니라 차를 마실 때 차깊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최근에는 빨대 끝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있거나 차깊을 걸을 수 있는 스프링 장치가 달린 형태도 있습니다. 혹시 이 독특한 차를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다면 그 맛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5번. 칸돔베. 우루과이의 전통춤. 칸돔베는 우루과이의 전통춤으로 1800년대에 해방된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후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매년 2월 몬테비더 거리에서 열리는 축제 퍼레이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칸돔베는 아프리카 전통을 기반으로 한 춤으로 격렬한 리듬, 즉흥적인 스텝, 에너지 넘치는 동작들이 특징입니다. 이 춤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칸돔베 음악은 쿠에르다라 불리는 타악 연주자 집단에 의해 연주되며 각 공연에서는 3가지 종류의 통보양 북이 사용됩니다. 4번. 우루과이의 전통 가우초 축제. 가우초 축제는 우루과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행사는 1986년에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용기와 자유, 관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우초의 이미지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우초는 우루과이 농촌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목형 카우보이로 가축을 관리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유랑하는 말 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광활한 들판을 누비며 가축을 몰거나 길들이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가우초는 민속 전통, 전설, 문학 속에서도 중요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축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경마, 가축몰이, 말 길들이기, 마상묘기, 양털 깎기 등 다양한 경연에 참가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메인 무대 주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펼쳐지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각 지역 농촌 공동체를 대표해 출전합니다. 가장 유명한 개최지는 타쿠아렘보로 매년 3월이면 이곳에서 활기찬 가우초 축제가 열려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국의 가우초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3번. 우루과이의 와인 문화. 우루과이의 와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와인 양조 전통은 2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는 농촌 지역 약 2만 헥타르에 걸쳐 와인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네 번째로 큰 와인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와인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소고기 요리와 훌륭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우루과이의 많은 와이너리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형태로 수준 높은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카미노스 델피노 지역이나 카르멜로의 역사지구에 위치한 와이너리를 방문하며 와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2번. 매달 29일은 뇨끼의 날. 우루과이에서는 매달 29일을 공식적으로 뇨끼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날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감자로 만든 뇨끼 파스타를 요리해 먹는 것이 전통입니다. 과거에는 이날이 월급날 바로 전날이어서 사람들이 돈이 부족했는데 감자와 밀가루처럼 저렴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뇨끼가 알맞은 한 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으며 29일이 되면 많은 식당의 메뉴에서 뇨끼 요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우루과이에 깊이 뿌리내린 이탈리아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187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졌고 현재 우루과이 인구의 약 45%가 이탈리아계 혈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몬테비더 주민의 65%도 이탈리아계입니다. 뇨끼 외에도 몬테비더에는 다양한 피자, 파스타, 리소토 등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매력적인 레스토랑들이 많습니다. 우루과이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지만 우루과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억양이 섞인 독특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번. 푼타데레스테의 거대한 손 조각상. 푼타데레세우테의 손은 우루과이에서 가장 독특한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 조각상은 칠레 출신 예술가 마리오 이라라 사발이 제작했으며 1982년 여름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열린 현대 야외 조각 국제회의의 일부였습니다. 이 손 조각상은 푼타데레스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손은 익사하는 사람의 조각상, 손가락 기념물, 삶의 상승을 상징하는 조형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제작자는 단순히 손이라고 부릅니다. 해변 바깥의 바람과 모래 같은 자연 환경에 잘 견디도록 이 손은 비례에 맞게 나누어져 설계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철근과 금속망으로 보강되었고 날씨에 강한 소재로 덮여 있습니다. 제작에는 단 6일이 걸렸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뒤 예술가는 큰 명성을 얻었고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손 등 여러 거대한 손 조각상을 추가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루과이에 관한 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카우보이들의 가우초 축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사실을 댓글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꼭 눌러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